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7월 9일에 나왔고요. 이거 블로그에 그냥 사진으로 하나 올려놨는데 수능은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게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올려주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보는 날짜는 11월 15일 목요일에, 항상 목요일에 보죠. 목요일에 보고 공고는 한 4개월 전인 7월 9일에 공고를 했네요.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제 계획이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죠. 네, 그래도 EBS를 꾸준히 풀어보시고 다른 EBS를 분석한 문제집이나 뭐 그런 강의들도 같이 들으시면 더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전 영역 과목에 걸쳐서 2009년 이때 개정교육과정이 나왔고요. 요 개정교육과정을 올렸는데 요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 15년 개정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요 개정교육이 이때부터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9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인데 왜 공부과정을 아직도 쓰지? 하는데 이때 발표를 하고 한 몇 년 뒤부터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뀌면은 학생들이 혼란을 주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발표된 게 이제 지금 대학생으로 치면 2학년 되는 분들부터가 공부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작을 했었죠. 지금 3학년 되시는 분들이 07 개정 교육과정이 될 거고요. 계산이 맞나?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뀌는 게 1호 교육과정이죠. 이 교육과정이 지금으로 치면 고1부터 1호 교육과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1호 교육과정이어서 지금 이 공부개정에서는 수학 1, 2를 배우셨고요. 고1 때. 지금 이제 새로 1호 교육과정은 수학 상, 수학 하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수능 보시는 분들은 공부개정 교육과정이고요. 그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뭐 출제하고 성취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7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EBS와 EBS 강의에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절대평가는 올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영어는. 그 다음에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변별이 아닌 우리 기본 소양을 평가하니까 최소화하고 그냥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를 하니까 기본 소양만 갖출 수 있게 예, 요거는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좋아했었는데 이과를 가서 안 배웠었거든요. 그래도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필수와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미응시자가 생기면 요거 응시자 인원수 파악해보면 이건 100%였죠. 예. 그래서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장애인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 녹음 프로그램 제공하고 필수한 능력 요런 것 때문에 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예, 2교시 수학 영역에는 필수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요 끝나는 시간이 좀 우리는 12시 몇 분이지만 2시 몇 분에 이제 답지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접수 기간은 요거 9월 7일까지고요. 지금 9월 7일이 지났죠. 예. 그래서 이제 11일 기간 동안 접수를 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요거 하면 이제 수험표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적 통지는 12월 5일 수요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 중인 학교나 졸업생,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받고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는 원서 접수한 기관에서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이런 거 아이폰 인증해서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군입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응시료를 일부 환불. 역시 군대는 무적이죠. 그리고 천재지변, 질병 요구 사유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환불을 못 받을, 원래 환불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시험 보기 전전날이었나? 연평도 때문에 제가 군대 휴가 때 잠시 시험을 보러 나왔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전쟁에 관련된 거여서 연락을 하니까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천재지변, 질병, 뭐 수시모집, 합격, 군입대 등이면은 이때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능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니까 뭐 여유있게 환불을 받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응시수수료 이런 사람들은 면제하고, 네, 응시수수료가 아마 5만 원 근처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뭐 증빙서류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주요 과목은 일단 국수, 영 순서로 보고, 한국사, 그 다음 탐구 영역 보고, 그 다음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수학은 가형 내용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학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수능을 볼 때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조금 난이도가 공부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국어와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함. 그래서 EBS를 조금 많이 보면 좋다고 합니다. 저 때 EBS가 이제 막 생길 때라서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EBS를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탐구는 뭐 이렇게 86단위 이상 이수해야지, 학교나 뭐 전문 교과를 이수해야지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사회탐이나 과학탐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제2외국어 만약에 저도 예전에 과외했던 학생이 제2외국어를 그때 당시에 처음 생긴 베트남어를 했었나? 그랬고요. 그게 뭐 안전하게 뭐 사탐을 하나 못 봤을 때 제2외국어로 대체를 한다고 막 해서 본 학생도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탐구를 오히려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네, 탐구는 공부 방법은 진짜 개념 확실히 익히고 평가원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고 오답 뭐 쪽지 모아가지고 단원별로 분류해보고 이런 과정을 하면 출제자 의도도 파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 요거 여권 사진으로 써야 되고, 예, 저도 예전에 요거 여권 만들려고 했었는데 군대를 아직 그때는 안 갔을 때여서 여권은 못 만들고 아무튼 사진만 따로 찍은 기억이 있네요. 요런 거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 테이프는 다 시험장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약간 기념품식으로 샤프 같은 거는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학교 때 쓰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샤프심 이런 거 개인 휴대가 가능한데 그냥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샤프는 따로 못 갖고 오게 돼 있네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사인펜은 되고, 사인펜 거기 수험생 거기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앞에 팔긴 팔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 안 사도 되고요. 학생 연필 뭐 연필로 자기는 꼭 풀어야 된다면 연필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수정 테이프도 뭐 가져가면 되겠고, 요거 그래도 아마 가져가도 검사를 한번 맡아야 될 거예요. 지우개 같은 경우도. 성적 통지표에는 과목명이 표기되고, 예,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표기되겠죠.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등급만 표기되고요. 보통은 표현 점수 100분위가 더 중요한데 이런 절대평가 과목은 등급만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기기로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잘못 표기한 경우는 수정할 수 있음. 네,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근데 거의 웬만하면 받아들이나요? 네, 거의 그 몇 달간, 한 달간 정도 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언어 영역이랑 사회탐구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응시 수수료는 전년도랑 동일하고 뭐 이런 거 면제한다고 아까 봤었고요. 네. 그래서 출제 분야는 이런 거 사고력을 바탕으로 측정하면 출제. 국어는 45문항. 지금 요거 이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네. 수학은 그래도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30문항하고 100분 주죠.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문제당 한 3.3분. OMR 카드 마킹하는 거 생각하면 3분 정도 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은 한 문제 몇 초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뒷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도 45문항 출제를 하고요. 한국사는 25문항. 탐구 영역도 다 20문항씩 출제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건 30분씩 봤는데 지금도 그런지 저 때는 4과목을 봐서 30분씩 120분 봤습니다. 예. 지금은 2과목 오죠? 네, 2과목 선택해서 보면 1시간이 걸리겠네요. 1시간 조금 넘게 한 1시간 5분 걸리나? 문제집 바꾸는 시간 해서. 네, 그리고 뭐 직업탐구 있고요. 제2외국어는 이런 식으로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예, 베트남어도 생겼죠.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문항별 배점 오지선, 네, 한국은 다 객관식이고 수학에서는 주관식이 나오는데 세 자리수 주관식이고요. 수학은 2점, 3점, 4점, 국어 영어는 2점, 3점, 1점이 없네요. 예. 그리고 제2외국어는 한문 1점이죠. 13점. 그래서 문항수는 17개 문항으로 25분 출시함. 영어만 보죠. 저 때는 국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었죠. 그때 언어 영역도 특별평가를 봤었는데 이제 안 보네요. 이거 하나로 줄인 건 예. 원래 이 시간대 한국은 비행기도 못 뜨죠.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처음에 고3 때 시험 볼 때 에이펙 정상회담인가? 그래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 이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여권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함. 네. 흰색이어야 되고 아무튼 여권 사진 쓰셔야 되는 거고. 네, 여기 금액이 나오네요. 응시료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는 47,000원. 그래서 예전에 학원 선생님이 수능을 본 다음에 대학생 때도 4개 영역 신청한 다음에 수험표 받고 수험생 할인 받으면은 더 이득이라고 그랬나? 막 아무튼 그래서 요거 그 돈이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표로 나중에 영화만 할인 받아도 영화 무료거든요. 한 번씩 수험표 할인 받아서 이때는 수험표 들고 다니면 할인이 되게 많이 돼서 네, 수험표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출 서류 요거 아까 응시 수수료 납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증명서나 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요거 아까 환불도 얘기를 했었고 부정방지, 철저한 시험관리, 감독, 네.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 이건 몰랐네요. 지금도 28명 이하. 저 때도 28명 이하였나? 감독관은 2명, 탐구 영역은 3명. 왜냐면 이거 시험지 바꾸는 것 때문에 한 명이 더 들어오나 보네요. 5개 중에 최대 4교시만 감독하도록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그 금속 탐지기인가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홀수형, 짝수형 나뉘죠. 요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봤을 때 제 양옆과 위아래는 다른 형입니다. 제가 만약에 홀수형을 보면 양옆이랑 앞뒤는 짝수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줄에 홀수, 짝수면 다음 줄은 짝수, 홀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거 문제가 다른 줄 알았는데 문제는 안 다르고 객관식 번호 순서만, 왜냐면 OMR 카드 같은 거를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 순서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4, 5번이 1, 2, 3, 4, 5면 그거는 웬만하면 안 바꿀 거예요. 그건 안 바꾸는데 뭐 예를 들어서 14, 15 뭐 번호 말고 뭐 낱말 같은 거면 순서 바꿔도 되겠죠. 그런 거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수학 주관식은 바꿀 수가 없죠. 그건 똑같을 거고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국어 영역에서 짝수형이었나? 2번인가? 아무튼 번호가 한 번호가 7개가 짜르르 똑같은 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 잘했던 학생이 의대 목표로 했던 학생인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번호가 7개가 순서를 쭉 계속 나왔다고 하면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좀 불공정하게 되겠죠. 그런 걸 보통은 최소한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홀수형, 짝수형 하는데 번호 배분도 비슷할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가형, 나형, 홀수, 짝수 다 제작하고 금속 당지기를 복도에 지급해서, 네. 그래서 화장실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한번 돌리고 가겠죠. 그다음 시험장 반입물품은 뭐 가방도 막 다 앞으로 되고요. 점심 먹을 것도 가져가면 다 앞으로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이런 거는 가지고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꺼놓는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켜지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대리 시험 이런 거 방지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한 부정행위 이런 거 다 방지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아마 제일 철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홀수형, 짝수형부터 시작해서 네. 스마트폰 이런 것도 방지하고 뭐 통신 결제 기능 이런 것도 다 안 되고요. 시계는 진짜 아날로그 시계만 되고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이런 거 뭐 화면 표식의 LED가 모두 없는 시계 등만 휴대 가능. 왜냐면 시계 같은 것도 그래서 웬만하면 아날로그 진짜 그냥 기본 시계만 되는 거 가져가셔서 시험 보시고 평소에도 그 시계로 계속 시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계 보고 지금 몇 분 남았지 하는 것보다는 시계 보고 바로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연습하셔서 수험장 때도 그렇게 들어가셔서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몇 분 남았다고는 알려줘요, 방송에서. 근데 그 본인만의 조절 시간이 있으니까 시계, 아날로그 시계로 가져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건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디지털 이런 거 안 가져가겠죠, 아무도. 네. 그래서 1교시, 3교시 확인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선표에 올려놓도록, 네. 선표 올려놓고, 예전에 제가 처음 시험 볼 때는 책상이 너무 작아서 올려놓을 공간도 너무 적었는데 요새는 책상에 그래도 그 시험지 다 펴도 남게끔 제작이 돼 있죠. 그 채점 및 성적 통지 이런 거는 뭐 100분 이후고 아까 통지한다고 했고요. IP나 휴대번호로 성적 통지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해졌죠. 저 때는 무조건 종이로 받았는데. 네, 그리고 최종 정답 확정 발표는 11월 26일 5시. 떨리겠네요. 네. 이 신청 기간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9월 5일에는 모의평가 요거 이제 저번 주에 보셨죠 다들. 네. 그래서 요런 거 작년이랑 바뀐 거 보시면 공고 날짜 월요일 똑같고요. 응시 원서 접수 기간도 목요일부터 금요일 똑같고요. 접수 요거 목요일 금요일 똑같고 시험일
원래 똑같은데 이때 일주일 미뤄졌죠. 예. 원래는 이때 봅니다. 항상 목요일, 둘째 주였나? 셋째 주 목요일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통지는 이거는 최종 확정이 된 거고, 성적 통지는 이때 수요일 날 똑같죠? 12월 5일 발표하고요. 이게 날짜가 밀려서 그 요일은 똑같은데 날짜만 다르게 되겠죠. 접수 방법 똑같고, 사진 요거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거 블로그에. 그래서 요런 거. 테두리 번역 변경 금지 요건 똑같고요. 테두리 배경. 예. 대리 접수 제한. 당연 하겠죠. 장애인들은 뭐 이런 거 증빙 서류 대신 제출할 수 있다는 거고. 응시 수수료 37,000원. 네, 요거는 전년도 똑같고 면제 똑같고. 기간은 날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쓰는 것 같고요. 똑같고 국어 80분 보고요. 수학 100분, 영어 70분, 한국사 30분. 네. 사회과학은 62분. 이렇게 보고 문항수 배점은 국어 45, 수학 30, 다 100점, 100점, 100점. 영어도 45. 다 나머지는 50점. 20, 20 해서 50점. 30문제 50점. 시험 지구가 늘어났네요. 서귀포, 제주도 이런 거 다 늘어난 거. 지구 번호가 변경됐고, 요게 새로 신설됐구나. 경상남도가 신설이 돼서 제주도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밀려났다는 거죠. 번호가, 시험 지구 번호가. 객실당 28명 이하고요. 복도간경당 이하고, 뭐 특별관리 대상자 똑같고, 채점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요거 수학 영역 같은 거는 10의 자리에 0 표시해도 08이나 8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고 전년도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고, 성적 제공도 동일하고, 네. 그리고 대리 접수 제한 이런 거 동일하고, 필적 확인란 이것도 항상 뭘 쓰죠. 거기다가 문장 같은 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걸 쓴다든가. 필적 확인 문구. 요거는 아마 그냥 제가 예전에 보안을 배웠을 때 기밀성 유지? 기밀성이래. 무결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왜 하나 모르겠죠. 아니 나중에 필적이 대조하나? 그것 때문에 필적 확인란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시험장 반입 물품은 이렇게 전자기기 안되고, 휴대가능 물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샤프는 항상 없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올 수능이 본다고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